애자 멤버 여러분. 이번 주제는 지금 저희 아이가 수술을 했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준비한 주제인데요. 이 수술이라고 하면 아이를 수술시킨다는 게 되게 무섭고 어렵고 이런 보통 일은 아니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수술 이후에 너무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데노이드 비대 관련 주제예요. 먼저 아데노이드가 뭐고 또 아데노이드가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부모님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네. 좀 한번 짚어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데노이드는 코 뒤쪽에 있는 림프 조직이에요. 좀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벌리고 보이면 편도선이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보이진 않지만 코 뒤에 있는 편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라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쉬어서 폐로 보내는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데노이드가 커지면 코를 통해서 숨이 지나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아이가 숨 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데노이드가 숨쉬기가 어렵다 보니 코로 못 쉬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입 벌리고 숨을 쉬고 그러면서 또 숨이 자꾸 막히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아요. 사실 귀엽긴 한데 병원 가기 전에 의심해 볼 수 있는 뭐 증상, 가정에서 체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입을 벌리고 자거나 숨을 잠깐 멈추는 이런 무호흡증이 있다면 잘 때 이제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냥 버릇처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아이를 키울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숨소리가 컥컥 끊기거나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쉬는 그런 패턴, 특히 약간 10초 이상 이러면 수면 무호흡증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소아 청소년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또 아데노이드 비대이고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의 질의 문제를 넘어서 아이의 성장과 호르몬 분비, 심지어는 심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까지 갔다 그러면 코골이를 지나서 수면 무호흡까지 갔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네. 되겠죠. 말씀하시는 심혈관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입 벌리고 숨 쉬고 수면 무호흡까지 오는 이유는 소아 청소년에서는 아데노이드 비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청소년으로 좀 가자면 이제 뭐 비만도 원인이겠지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입 벌리고 숨 쉬고 밤에 수면 무호흡까지 오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데노이드 체크 꼭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편도선염. 편도선염이 워낙 자주 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데노이드하고 편도선은 동일하게 림프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개 편도선이 큰 아이들은 아데노이드도 큰 경향이 많아요.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유난히 어렸을 때 편도가 잘 붙고 그런다면 얘는 아데노이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은 뭐 검색해보면 아데노이드 비대를 의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거는 많이 찾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아이도 편도가 많이 붓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니까 침이 말라서 그것 때문에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낮에도 입으로 숨 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입으로 숨 쉬는 아이들은 말을 할 때도 놀 때도 항상 입이 반쯤 벌려. 저희 애가 딱 그랬거든요. 입을 열고 쉬다 보니까 목이 자주 말라서 물을 많이 찾고 비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데노이드가 커서 구강호흡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커지다 못해 너무 비대해서 그 뒤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밤에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진행하면 이제 낮에도 입 다물고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아이들은 고통받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말할 때 코맹맹이 소리 나죠. 그죠, 유난히. 네. 이게 뒤에가 막혀 있으니까 콧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콧소리가 유난히 난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아데노이드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이게 이제 심한 아이들은 발음을 또렷하게 하기가 힘들기 아. 때문에 언어 발달에도 지장이 좀 생긴다고도 맞아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수술하기 전에 목소리를 녹음해서 테스트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게 네. 목소리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이 목소리 녹음을 하고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말씀을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아데노이드가 코하고 귀를 연결하는 우리 관이 있거든요. 네.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음. 아데노이드가 크면 그 관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축농증도 잘 생기겠지만 중이염도 자주 생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이염과 축농증이 반복된다면 꼭 이건 아데노이드 비대를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귀와 코와 목을 다루는 전문의의 진찰을 좀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방치하게 되면 아데노이드 비대로 수면이 얕아지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네. 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낮 동안의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그리고 심지어 소화 비만까지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을 한다고 하면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수술 후에 성장이 확 좋아진 애들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네. 집중력도 그렇고.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비인후과로 가시는 것이 제일 아. 좋습니다. 가시면 내시경이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데노이드 크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크기가 크면 수술을 해야죠. 그러나 네. 그런 정도가 아닐 때는 수술이 아니고 지금 경과를 좀 관찰해 본다든지 약물 치료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술은 우리나라 정도의 의료 수준에서는 수술은 어렵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아이의 수면 습관과 환경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으로 숨 쉬는 아이는 입을 다물 수 있는 훈련도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환경과 이런 훈련에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밤에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나 코막힘이 계속 심하거나 중이염이 반복되거나 이런다면은 꼭 한번 전문의 진단을 받아서 이걸 지켜보지 마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자.